네,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재 날선 공방을 벌였죠.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부터 시작된 신경전. 청문회 종료 직전 김학의 사건 여야 충돌까지 번졌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죠. 전지회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결국 이제 자정 지점까지 갔는데 이제 여야 채택 보고서 채택 못했고요. 네네. 뭐 쟁점이 많았었는데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자리에 계셨는데 박 후보자의 자질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죠. 까도 비리 의혹이 나와서 양파 같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 10개가 훌쩍 넘는 이런 이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시원한 해명은 없고 변명만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성실한 자료 제출이 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 답변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역량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있는 그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과 다른 이런 차별점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셨는데. 이제 뭐 증인 채택이 무산된 부분 때문에 더 특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전날이었죠? 그저께였죠? 자치청문회에서 그 청문회는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 그리고 고시생 단체 대표 이중배 대표 나왔었고요. 거기서 좀 의미심장한 증언 좀 나왔었습니까?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것이죠. 그 만약에 이제 어제 그 청문회 현장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그리고 이종구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또한 뭐 여당도 질의하고 야당도 질의하고 그렇게 했다면 실체적 진실에 좀 더 부합한 이런 청문회가 됐을 텐데요. 일요일에 그 저희 국민의힘만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청문회 그 사전 청문회가 좀 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실 공방을 그 명백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뭐 10개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의혹들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명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 착오다 이런 해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자료 제청 이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보좌진 착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2012년 후보 등록 시에 선관위 신고를 누락했는지 그게 쟁점이었는데요. 박범계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 제출을 결국은 협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어제 사실 규명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범계 후보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청문회에서 이러한 그 재산 그 자료 제청에 대해서 이제 불응할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이제 후보자들 질타를 해왔거든요. 지난 2013년 2월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후보자 그 청문회라는 것은 과연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자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이제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인이 또 자료 제출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로남불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자, 또 과거에 이제 박 후보자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법무법인도 사실 또 동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뭐 매출이 크게 올랐던 데보니까. 예. 그 소속 변호사가 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임명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어제 따져 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매출액이 언론 보도와는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부합하는 좀 자료는 부족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뭐 필요한 자료, 뭐 수입 내역이나 예. 아니면 그로 인한 뭐 동생의 그 총 급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러한 좀 근거 있는 그 자료 제출이 있어야 예.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어제 오전에 또 이제 그런 자료 제출, 요 수입 내역이나 동생의 뭐 총 급여가 얼마였는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출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그렇게 아주 시원한 예. 뭐 이러한 검증은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증인도 이제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형사 사건도 좀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제 현재 진행이 네네. 되고 있는 것이 재판이요, 지금요. 검찰에 네네. 고발당한 사건. 예. 이제 재작년이 됐군요. 벌써 2019년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네. 그 관련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전 준비 하셨을 때 거기서 나온 이제 사법시험 그 존치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네네. 회원 폭행 논란 관련해서도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좀 고발 당한 상황이죠. 이건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형사 재판은 이제 박 후보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영상, 현장에 이제 그 영상을 방송에 나왔던 이제 부분을 그걸 이제 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까지 본인이 뭐 폭행을 했다 안 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예. 어제 이제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인정을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 그 보좌진에 대한 뭐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뭐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좀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뭐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은 폭행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본인이다. 네. 이런 부분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이제 고발당한 그 사건은 저희가 1~5일에 이제 했던 이 고시생 단체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폭행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좀 어제 이제 변명으로 좀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요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그 하나는 본인들은 그 사시존치법 통과를 위해서 오히려 이제 부탁을 하려고 이제 갔고 박 후보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뭐 협박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읍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본인들을 보자마자 폭언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고 또 일어나서 가버리려는 이러한 그 준비생의 가방을 낚아챘다. 그리고 박 후보자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주소를 어떻게 입수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일에 그 구글을 통한 구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글을 통한 이러한 시연을 통해서 구글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한 국회의원의 주소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정당하게 알아냈다는 이제 이러한 것을 1·5일 그 사전 청문회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이제 본인은 이런 사실, 뭐 폭언을 했다, 아니면 주민등록증 내놓으라 이런 부분은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 사법준비생들이 약자 아닙니까? 그 박 후보자도 이제 고시 준비를 하면서 또
떨어졌던 이러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준비생들이 절박한 입장에서 부탁을 그 법의 그 통과를 위해서 부탁을 하려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그 좀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제 박 후보자가 검찰과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 이끌 책임자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수긍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취임한 이후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런 권력 수사, 정권 관련 수사 무력화 아니겠습니까?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사건,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라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평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그 살아있는 권력을 권하는 수사를 할지, 근데 이것이 초미의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지금 박 후보자도 이제 검찰 개혁에 마무리 투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검찰 개혁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그 현 정권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읽혔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보는 거와는 달리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김학의 그 전 차관의 이제 불법 그 출국 금지 이 사건 이제 여기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절차적 이야기를 이제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냐? 사실 법의 평등이라는 것은 법 앞에 어떠한 그 사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인정할 거 인정을 하고 뭐 그러니까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절차가 좀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런 절차 위반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어떠한 그 색안경을 끼고 지금 그 검찰의 사건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전재 위원께서는 그러면 어제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김학의 전 차관 문제요. 이게 뭐 박범계 후보자는 공수처가 이거 맡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근데 그게 좀 어제 좀 근데 그 부분 굉장히 그 여야 간에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게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이러한 그 불법 출국금지 그 사건은 이제 검사가 연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연루돼 있을 때는 그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처 이첩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첩 시점에 대해서 뭐 현재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공수처가 아직 그 공수처장만 있지 어떠한 그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아직 못 갖추지 않았습니까? 수사체로서 그 완성이 됐을 때 이첩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 간의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뭐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지명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죠?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청문 그 보고서 채택 요청을 좀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좀 해서 보고서 그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좀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는 지금 이제 채택이 이제 연기된 거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요청이면 그때 다시 한번. 하지만 뭐 국민의힘은 뭐 요청 뭐 하더라도 좀 찬성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또 이제 채택 안 되고 임명 강행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27번째 그 채택 보고서가 예.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명 강행되는 그런 불통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전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공수처 1호 사건은 뭐 울산 고래 고기 사건 같은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울산 고래 사건보다는요. 예, 저희는 네. 이제 김지덕 이제 공수처장 그 후보자 지금 이제 공수처장입니다만, 네네.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한 이제 답변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완벽한 이제 수사체가 성립이 된 다음에 네. 사건의 중요성인데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하겠다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은 이제 그 야당 정치인을 좀 겨냥한 것 아니겠어요? 예. 울산 고래 사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에 이제 명을 떼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아주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사건이 1호 사건이 되는 것이 가장 공수처 출범의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공수처가 출범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